저는 차를 좋아해가지고 중고차 시장에서 차 닦기를 했었어요.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남의 차 닦아주면서 돈 받다가 어느 날 사장님이 차를 좀 배달을 하고 와라 판매에 돼서 공사 사장님이 사신 거예요. 벤츠를 배달을 갔는데 그 사장님이 너 이거 해봐라 돈을 번다. 호러차나 이런 거 봐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고 화환 배송이라는 게 있나? 어디 쳐도 잘 안 나오고 그리고 또 여기가 좀 노후됐어요. 엄청 한 20-30년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젊은 층으로 바꿔야겠다. 사실은 제가 대학교 문턱까지는 밟았거든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일을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식으로 좀 접근을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도 원래 하고 계시고 하는 걸 보다 보니까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나 하고 싶다 했더니 왜 그딴 생각을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전에도 아버지 따라서 몇 번 장비를 탔었거든요. 설마 얘가 진짜로 이걸 할까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얘가 군대 갔다 오면 생각이 변하겠지. 담요를 엄청 많이 들고 다니시네요. 이게 기사들 고충 하루 10시간씩 앉아있으니까 엉덩이 허리가 안 좋아져서 오래 앉았으니까 여기가 이제 아파. 하루에 10시간이나 운행하시는 거예요? 네. 아버님이 특히나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걸 많이 느꼈죠. 학교에 뭐 학부형 이래갖고 아버지 오고 이러면 손이 새까맣고 이래갖고 좀 부끄러웠거든 사실. 너무너무 싫었어요. 책을 봤나? 어디서 이제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평생 네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을 해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 수도권에서 재활용품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한국파스 대표 김호철입니다. 폐기물 처리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이나 사업장, 공장, 항공소 이런 곳에서 쓰지 않는 그런 물건들을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주택 같은데 대표님이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여기는 저희 직원 숙소 겸 혼자 좀 있고 싶을 때 약간 별장 같은 개념인가요? 네, 예. 오늘은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일단은 큰 공사가 있어가지고 영등포 쪽으로 가서 작업을 할 겁니다. 대표님 그럼 지금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회사로 가서 직기차를 타고 현장으로 갑니다. 그럼 대표님은 이 일을 언제부터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이 업계에 들어섰죠. 이 일은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차를 좋아해가지고 중고차 시장에서 차 닦기를 했었어요.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남의 차 닦아주면서 돈 받다가 어느 날 사장님이 차를 좀 배달을 하고 와라 판매에 돼서 공사 사장님이 사신 거예요. 벤츠를 배달을 갔는데 그 사장님이 너 이거 해봐라 돈을 번다. 그 당시에 제가 집이 좀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네. 이거는 진짜 그 공사 사장님 말대로 몸만 있으면 열심히 하면 돈이다 하시길래 각오를 좀 단단히 먹고 시작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폐기물 전담으로 하신 게 아니라 고물상에서 먼저 일을 하셨던 그렇죠. 거예요? 고물상에서 배우고 나와서 이제 제 사업장을 차렸어요. 영업이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그 당시에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세금에 대해서 좀 몰랐어요.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 당시 28? 근데 세금에 대해서 너무 몰라가지고 일은 계속 힘들어지는데 남는 돈은 별로 없고 세금으로 망가져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사업을 접었는데 기존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어요. 재활용품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있는데 치워볼래? 그래서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시작한 게 또 이제 폐기물의 첫 발을. 그러면 고물상이랑 폐기물이랑은 연관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르다고 해야 될까? 보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돈을 줘야 고객이 주거든요. 근데 폐기물은 돈을 받고 치워주는 거. 그 폐기물이 일상에서 쓰는 생활 쓰레기 같은 것들도 말씀. 그렇죠. 폐기물이라 말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뭐 핵폐기물 뭐 이런 거 말하는 것 같은데 쓰레기라고 보시면 돼요. 쓰레기인데 쓰레기 업자라고 하진 않잖아요. 폐기물 업자라고 하지. 그런 폐기물을 수거를 해오면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뭐 처리장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건설 폐기물 처리장, 종합재활용 처리장, 중간재활용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처리장이. 거기에 맞게 보내야지 저도 이문이 많이 남고 그것도 하나씩 배운 거죠. 머리 깨져가면서. 첫 거래가 기억나는 게 제가 30만 원에 치워드리겠습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처리장 가는데 35만 원을 달라고. 폐기물을 또 처리하는데 비용이 또 그렇죠. 많이 발생을 들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는 아무래도 올려버리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더 달란 말도 못하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럼 이윤 발생은 쓰레기를 치워주는 비용으로만 발생을 하는 거네요. 완전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치우는 견적이 있고 폐기물하고 재활용이 섞였을 때는 재활용품 판매 수익도 기대할 수가 있죠. 그럼 대표님은 네. 폐기물에
대해서 처음 접하셨을 때 따로 배우거나 이런 분은 따로 없으셨던 거예요? 네, 제가 주변에 인맥이 별로 없습니다. 장비를 사고 싶거나 땅을 좀 넓혀 가고 싶거나 이럴 때 돈을 어디서 빌렸으면 조금 수월하게 왔을 텐데 빚으로 캐피탈로 막 이런 걸로 다 헤쳐나왔죠. 방법이 없었어요. 또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돈이 별로 없으셨고 뭐 주변에 또 돈 많으신 분도 안 계시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때 고물상 사장님이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진짜 몸뚱아리 하나로 하면 된다. 처음 대표님이 이 업을 시작하셨을 때 주변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저희 어머니부터가 반대를 했죠. 친구들도 왜 그런 걸 하냐. 근데 이상하게 이거 아니면 답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서울 출신이 아니라 또 시골 촌놈이라 말 그대로 불알 두 짝 가지고 올라왔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고민하다가 진짜 이거 한번 해보자 이 악물고 한번 해봤죠. 직업의 목적이 돈이셨었던 네, 거예요? 전 돈이었어요. 폐기물 뭐 환경을 생각하고 솔직히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빨리 돈을 벌어서 어머니하고 호강도 시켜드리고 결혼도 할 수 있을까 이게 목적이었죠. 그럼 결혼은 이루셨나요? 네, 예, 결혼해서 지금 딸이 둘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돈 때문인데 이제 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일주일에 처리하는 작업량은 몇 개 정도 되세요? 하루에 한 3개, 20개에서 30개 정도 보면 되겠네요. 뭐 작은 것까지 합치면 조금 더 되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폐기물 집화장이나 지금 대표님 업체 같은 곳은 돌아다니면서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수도권에서는 쓰레기 처리장, 고물상 이런 게 옆에 있으면 안 좋아하죠. 대부분 다 밀려나서 경기도 외곽 쪽에 많이 있죠. 예전에는 서울 안에도 처리장이 곳곳에 있었어요. 저도 밀려나서 여기로 왔죠. 사회적인 인식이 안 좋잖아요, 별로. 근데 이것도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게 저희 같은 사람이 있기에 자원들도 제한형이 되는 거고 조금은 뭐 그렇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많이 안 좋다는 게 사무실을 보내주십시오. 이 사무실이에요? 누추합니다. 직원 2명은 일을 벌써 나갔고 여기 출근이 7시인데 제가 또 직원복이 많아서 조금 더 일찍 움직여 주시더라고요. 보통 사무실에 와서 어떤 거 많이 보시는 일단 뭐 이렇게 우편이 온 걸 확인하고요. 직원분들 신호가 여기 카테리아 있네요. 이제 그럼 현장으로 가신 거예요? 네. 이건 몇 톤 트럭인 거예요? 이거는 5톤 트럭. 대부분 집게차들이 5톤 집게차예요. 대표님도 현장 기술직이시잖아요. 네. 요즘 기사 같은 것들 보면 젊은 분들이 현장 기술직을 많이 선호한다라는 말이 되게 많은데 지금 대표님이 계신 이 업종 같은 경우에도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편인가요? 저한테 이제 일을 좀 배워보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많거든요. 대부분 보시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한 20%가 젊은 친구들, 저처럼 약간 똘끼는 친구들. 현장의 인식이 너무 힘들어 보인다 이런 것 때문에 안 오는 걸까요? 아마도 그게 크죠. 3D 업종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피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요즘 유튜브 보면 다들 부자여가지고 그런 거 보면 솔직히 저도 가끔 현타가 오거든요. 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돈을 버나? 이게 맞나? 근데 조금은 걸러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 대표님이 생각을 하셨을 때 이 일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난이도는 최하입니다. 정말 쉬워요. 간단히 말해서 피디님 방청소 잘 하시잖아요. 방청소 한다는 기분으로 일을 하면 돼요. 고객이 원하는 건 여기 있는 걸 치워드리기만 하면 돼요. 머리 쓰는 일은 아니에요. 약간의 이제 건장한 체격은 필요하죠. 뭐 기술이라면 이제 이런 거? 집게차? 그래야지 일을 편하게 하고. 힘쓰는 일이 되게 많지 않나요? 그쵸, 많죠. 어느도 힘 많이 쓸 거예요. 런닝머신이 많아가지고. 대표님은 이렇게 많은 현장을 가시잖아요. 네. 현장 중에서 제일 난이도가 높은 현장은 어디예요? 이게 아까도 말했었죠. 일이 쉬워가지고 육체적으로 힘든 게 난이도가 높죠. 정말 힘들었던 폐기물이 기억나는 게 장마 기간에 지하 차고에 폐기물이 있대요. 가봤는데 판촉물, 볼펜 그런 것들이었는데 장마 기간에 물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다 젖어가지고 거의 무릎까지 물이 찼어요. 박스 하나하나 들 때마다 다 터져버려가지고 물건도 다 작아. 판촉물이라. 저는 하루 고생하면 되겠다 했는데 한 3일 만에 뺐어요. 근데 그것도 다 끝내고 나니까 할만하구나. 많이 남진 않았지만 하루 만에 끝냈으면 많이 남았을 텐데. 그럼 대표님 장마 기간 이런 때도 엄청 싫어하시겠네요. 장마 기간에는 일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집게차로 하는 일은 많이 떨어집니다. 벼락이라도 치면 집게차는 운행하면 안 돼요. 연기 맞을 확률이 있어가지고. 대표님은 이 차를 뽑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전에 타고 다니셨던 차들도 다 신차로 뽑으셨던 거예요? 다 중고차였습니다. 저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쌌던 차로 시작했어요. 집게차인데 900만원짜리 차. 여기 물 떨어지고 전자기기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돼요. 그런 차로 시작을 했죠. 근데 확실히 새 차랑 흔차랑 기능적인 면에서 많이 다른가요? 운전에서 다르지 집게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집게차 기사면 차 운전이 있고 뒤에 가서 집게차 운전이 있잖아요. 차는 확실히 새 차가 훨씬 좋죠. 제네시스가. 근데 옛날 차들은 시끄럽고 힘도 별로 없고 근데 뒤에 집게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혹시 집게차를 운영하는 데에도
뭐 필요한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집게차 운전 자격증은 없어요. 이상하게 얘만 중장비 쪽 자격증이 개설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집게차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서 봐주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르쳐 줄 때 어떻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뒤에 뭐 올라타가지고 붙어가지고 이게 좀 웃긴데 저도 누가 집게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고물상에 배우러 들어갔는데 일만 시키고 배우려면 일요일날 나와서 가게 보면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900만원짜리 사가지고 공터에서 독하게 했습니다. 이 운전조차도 처음에 집게 배워서 현장에서 욕 많이 먹었어요. 줄 서서 이제 하차를 해야 되거든요. 막 뒤에서 집게 잘하신 분들이 너무 느리다고 그런 식으로 막 옆에서 쪼오다 보니까 실력이 들더라고요. 간절하면 이렇게 해야죠. 여기 현장인 거예요, 오늘이? 네. 보통 이런 폐기물은 주차장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지하에 넣어놓는 거죠. 지하에는 집기차가 진입이 안 돼가지고 작은 차로 빼야 돼요. 확실히 힘이 많이 들긴 하겠네요. 그렇죠. 우리 부장님이 힘 다 쓸 거지. 상대가 와서 말해줄 거예요. 거의 대기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너무 일찍 왔어. 원래 이렇게 대기 시간도 기신 편이에요? 인부들 안 썼다면 저희끼리 시작하는데 인부를 썼으니까 인부들 시켜야죠. 한 명당 거의 20만 원씩 가까이 주는데 저는 이제 위에서 찌개질하고 저희 부장님은 드릴로 해체할 거 해체하고 인부들은 계속 옮기기만 하고 이사하고 비슷하잖아요. 물건을 옮기는 거는. 근데 이사보다 나은 게 뭐냐면 우리 물건이 상해도 된다. 그래서 일은 편하죠. 실례가 안 된다면 오늘 현장 같은 경우는 견적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현장은 뭐 요거하고 다른 현장에 있는 게 280에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다 제가 했습니다. 사람 최대한 적게 사서 들어오자. 근데 지금은 이제 빨리 하고 다른 현장을 가야 되니까 오 또 많이 잡혀 있거든요. 빨리 끝내고 가자. 그 마인드니까 사람이랑 뭐 장비는 있는 대로 다 붙여요. 그럼 이런 현장 같은 경우는 마진이 어느 정도 남는다고 여기는 어쨌든 고물 반, 쓰레기 반이니까 50%는 넘겠네요. 그럼 평균적으로 마진이 어느 정도 남아요? 이 평균을 잡을 수가 없는 게 최하가 40%는 어찌됐든 운임비주얼로 남는다. 인부를 써도 그만큼 넣는 거잖아요. 이런 거 적재하는 것도 요령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빨리 올리는 게 최고입니다. 오래 시간 잡아먹으면 안 돼. 진짜 그냥 던지시네요. 어차피 다 버릴 거니까. 인부를 고용하셨는데 고집이 세서 우리 부장님이 어디 가서 못 이겨요. 이런 거 대표님은 다 혼자 배우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걸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따로 교육도 하시는 편이에요? 그렇죠. 간절하신 분들은 해드리죠. 혹시 그런 교육비 같은 게 발생하나요? 일부는 뭐 기름값에 뭐 기억에 남는 교육생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처음 배웠던 분들 처음에 막 공짜로 가르쳐준다 했을 때 막 수없이 많이 왔거든요. 공짜로 가르쳐 주셨었어요? 네, 제일 처음에는 뭐 기름값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때 미쳤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장비 고장낸 사람도 있고 밤에 뭐 몰래 장비 타고 나간 사람도 있고. 그럼 가르쳐 주실 때는 진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없죠. 그때는 그게 재밌었어요. 직원들 없이 혼자 일할 때니까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고 그런 마음에 시작했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배우러 온 사람들이 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절실함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 때고 막 10시, 11시에 나와서 연습하다가 2, 3시에 그냥 가고 저도 일정이 있고 직계차가 나가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비용을 받고 하신 분들은 돈이 아까우니까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장차 하시는 거야. 그게 맞죠. 솔직히 이제 기름값 빼면 진짜 하나도 안 남습니다. 게다가 밥도 다 저희가 제공하니까 식사도. 네. 근데 오늘 대표님 이 작업이 280 정도라고 하셨고 네. 그 뒤에도 작업이 계속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오늘만 해도 작업이 이렇게 많은데 네. 대표님의 매출을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매출이 뭐 일정하지는 않고요. 평균으로 따지면 4천, 5천, 4, 5천은 꾸준히 하니까 뭐 직원들 인건비도 나오고 저도 뭐 가져가고. 그럼 거기서 순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해요? 이거는 너무 배치가 커가지고 그럼 제일 적게 가져가실 수 있고 솔직하게 뭐 못 가져간 날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집에는 1,000만 원 이상 갖다 주니까. 그럼 제일 많이 보셨을 때는 어느 정도 올라가셨어요? 하루에 제일 많이 번 거는 4천? 와 하루에? 매출 말고 순이익? 매출 말고 순이익으로? 그거는 진짜 막 못 보고요. 뭐 월로 따지면 2억 좀 넘었겠네요. 그 당시 이제 고정거래처 큰 게 좀 많았어요. 어찌됐든 고정거래처는 뺏고 뺏기는 거니까 지금은 많이 뺏겼죠. 또 뺏어 올 거니까.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이 되게 많잖아요. 대표님의 이 직업도 경기를 타는 편인가요? 저희 직업은 경기를 안 탄다고 생각해요. 경기가 안 좋으면 자영업자들이 망하면 그분들 철거, 폐기물 이런 거 치우러 가고 또 경기가 좋으면 좋다고 또
폐기물이 많이 나와요. 뭐 곳곳에서 뭐 빌딩 짓고 건물 짓고 뭐 인테리어 하고 새로 가게 차리고 이러면서 발생하는 폐기물들.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공장들도 풀로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돌아간 만큼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계절은 타는데 경기는 안 탄다고 제가 늘 말하고 다닙니다. 근데 겨울에도 그러면 잘 되는 편이에요? 겨울에가 좀 많이 잘 되죠. 사람 심리가 다 연말에 버릴 건 버리자. 사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래프를 보면 연말에 좀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은 이 일을 하시면서 생긴 직업병 같은 것도 있어요? 뭘 버리면 아깝다? 아 이것도 버리나? 다 버리시는 분 아니에요? 다 버리는데 옷 같은 거 이거 주워서 입는 거예요 다. 안 믿겠지만 이것도 주운 거예요. 사무실 집기도 컴퓨터 빼놓고는 다 주워온 거예요. 의자, 네네. 책상, CCTV도 주워오고. 네. 사람들이 본인한테는 쓰레기지만 남한테는 필요한 게 있어. 그럼 아내분은 뭐라 안 하세요? 제가 뭐 가져가면 또 주워온 거지 뭐 이런 말을 하죠. 대표님은 어렸을 때는 꿈이 어떤 거였어요? 저도 판검사 대통령이 꿈이었는데 못했죠. 정말로 이거밖에 할 게 없었어. 없는 돈으로 내가 뭘 해야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270만 원에 포토 하나를 사서 시작한 게 시작이었어. 270만 원이면 한 30만 킬로 탄 거 아니에요? 맞아. 그걸로 이제 파지를 실어보자. 첫날에 신촌에서 파지를 주웠죠. 길거리에서 다니면서. 근데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가다 서가지고 저기 파지 몇 개 주스려고 내려서 또 싣고 한 몇 블럭 지났을까? 이래선 답이 안 나오겠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연수는 돈을 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날 모은 파지를 새벽에 맡겨준 공사 사장님한테 가서 다 그냥 내려버렸어. 그냥 돈 안 받고. 돈으로 환산해봐야 8,000원인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을 했죠. 내가 모으는 게 아니라 이미 모여져 있는 거 사서 팔자. 원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원래 그렇게 했죠. 거래처도 없고 이랬으니까 일단 주워보자로 시작했지. 근데 아니면 빨리 접을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영업은 관리단 같은 데 찾아가. 네. 명함을 들고 빌딩을 들어가면 입구에서 카트라고요. 말도 못 붙인다고. 몇 군데서 빠꾸 먹고 하다가 이제 오기가 생긴 거야. 영업을 해야 되는데 빌딩 입구도 못 들어가고 있죠. 그 빌딩에 어느 회사가 있는지 인터넷으로 검색한 다음 몇 층에 어디 왔습니다 하면 또 들여보내주고 어떻게든 뭐 지하의 미아 팀장이나 관리소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처음에 영업을 했죠. 대표님의 무기가 뭐였어요? 그 당시에는 뭐라 해야지 객기? 무조건 들어가서 처음 보는 미아 반장님한테도 뭐 아버지 하면서 빨리 친화력을 가지려고 했죠. 이런 말 하면 저희 아버지가 섭섭해 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도 팔았어요. 영업하기 위해서. 저는 아버지 안 계시다.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답이 없더라고. 억만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저 파지 하나 따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그러면 또 불쌍해서 줘요. 그럼 그 파지로만 시작을 하셨어요? 네, 처음에 파지로만 시작했죠. 그러면 직계차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어떤 거였어요? 직계차는 일단 고물상을 하면서 직계차의 편리함을 받고 일이 당장 들어와서 직계차를 산 게 아니에요. 그냥 저게 있으면 편할 것 같다? 그거 있으면 더 커질 것 같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람 심리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 그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직계차를 구입하니까 광고도 이제 직계차 쪽으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계차로 완전히 들어가게 돼가지고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한테 배우러 온 사람들한테 꿈은 구체적이야. 뭐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뭐 집이 갖고 싶다 이게 아니라 목표 금액 얼마큼 있었으면 좋겠다. 집은 무슨 시 무슨 동에 어떤 아파트에 살고 싶다. 밤에 자기 전에 막 꿈꾸잖아요. 내가 집이 있으면 저는 정확하게 지명, 주소 저기 들어가 살아야겠다. 그럼 그 옆에라도 들어가더라고. 진짜 이게 맞는 것 같아. 뭔가 되게 하실 때 게임 하시는 분이겠어요. 네, 인형 뽑기. 근데 인형 뽑기 못합니다. 인형 뽑기 다 사기야. 그냥 압축하시는 거예요? 압축이라기보다는 더 많이 싣기 위해서 근데 이런 거 하면 되게 스트레스 풀리시겠어요? 스트레스 더 받아요. 민원 들어올까봐. 아, 소리가 아파트, 크니까. 네, 아파트 같은 데서. 대표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작업을 마치고 복귀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그리고 오후 작업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오후에는 작업이 뭐가 있는 거예요? 오후에는 아파트에서 이제 입주민들이 내놓은 폐기물 그리고 나무 자른 장가지 같은 거를 치워달라는 오더가 와가지고 네네. 거기 가야 됩니다. 그럼 오늘은 몇 건 들어온 거예요? 총 5개? 그럼 오늘 하루 매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 매출은 6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엄청난 자본금이 필요 없고 그냥 의지랑 차 한 대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 이 2, 3년 뒤에 모습이 지금보다 나아질 거 원하는 사람들이면 3D 정도 괜찮다. 어려운 건 없다. 제 작업에 왔던 인부들의 하루하고 저의 하루하고 시간은 같잖아요. 농도가 틀려요 진짜. 저분들 정말 열심히 해도 하루 17만 원 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저희 현장 하나에서만 280 한장 뭐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저 사람들은 하루가 나보다 더 힘들 거라. 그러려면 처음에 좀 고생을 하되 내 사업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실패도 당연히 해봐야 되고 그래야지 좋은 날이 오지 않나 싶습니다. 대표님이 보셨을 때 결국엔 모든 사람은 사업을 해야 된다. 네, 저는 그 마인드예요. 예전에야 뭐 기술 하나 있으면 뭐 평생 먹고 산다 하지만은 나는 먹고 살지만 내 가족은 아니에요. 내가 아파버리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내 기술은 없어지는 거거든. 내 사업은 남아 있어야죠.
내가 아파도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이게 돌아가게 만들어야지. 기술자면 남의 거래처에 가서 일해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 거래처 가서 내가 직접 일을 하고 또 한 번 오더를 주게끔 해야지 돈이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사업을 하실 때 꼭 지켜야 되는 뭐 마인드나 이런 것도 있으세요? 일단은 욕심은 부리지 말자. 처음에 저도 그랬죠. 1톤차 끌고 나왔을 때 단돈 10,000원, 20,000원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했는데 나중 보니까 그게 사람이 남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화재 폐기물을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현장에서 거의 500만 원, 600만 원 가까이 손해를 봤어요. 근데 보통의 업체 사장들이면 가서 뗐었을 겁니다. 근데 첫 번째로 나는 내가 현장을 제가 잘못 봤어요. 어떻게든 따보려고 좀 싸게 넣고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 날 마이너스가 됐는데 보통 사람이면 가서 빌고 어떻게 보면 진상까지 부릴 수 있는데 저는 딱 고객한테 가서 한 가지만 물어봤습니다. 돈을 더 달란 말도 안 할 테니까 한 가지만 알려달라고. 다른 업체는 얼마에 넣습니까? 난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 내가 실패했으니까 왜? 그러니까 말했죠. 제가 이거 마이너스가 지금 500 가까이 났는데 사장님 부담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다른 업체 견적서만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그걸 알려주셨어요. 이번에는 김 사장 인생 공부한 거고 다음 달에 참고 있는데 거기 지하에 있는 거 김 사장 줄게. 김 사장이 그때 남겨. 이러고 일을 또 주더라고. 이런 거 같아요. 그냥 여기 욕심 부려가지고 사장님 막 떼쓰고 막 차 못 가게 막 막고 나 여기서 500 까졌어요. 이런 짓 했으면 얼마나 보기 싫었을까요? 그분은 아직도 전화 줘요. 500만 원 인생 경험했다. 대표님은 이 직업을 10점 만점이라고 하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세요? 10점 만점에 10점이니까 이렇게 알겠죠? 어떤 점이 대표님한테 그렇게 만족감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진짜 열심히만 하면 움직인 만큼 돈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일이 쉽다. 그러면 앞으로의 대표님의 목표는 어떤 거세요? 저는 일단 이것보다 규모를 더 키우고 가정집, 회사, 공장, 기업, 건설 현장까지 모든 폐기물 하면 제 형파세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업체가 되게 만들어야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대표님은 이 직업을 주변 지인이나 자녀분들한테 추천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제 딸이 둘이라 자녀한테는 추천 못 하고요. 가까운 분들이 만일에 이걸 하고 싶다 하면 적극 추천합니다. 가진 건 몸밖에 없다 이러신 분들이면 도전할 만하다고 봅니다. 기대 수익이 좀 크니까요 이게. 그러면 앞으로 이 직업에 관심을 갖고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일단은 도전을 하셔야죠. 시작을 하셔야지. 시작도 안 하면 뭐 아무것도 없고, 로또 당첨되는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좋은 꿈을 꿔서 당첨된 게 아니에요. 한 장 5천짜리라도 샀기 때문에 되는 분들이니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아니다 싶으면 뭐 다른 거 알아보면 되는데 일단은 관심 있으시면 와서 물어보시고 하시는 것도 좋죠. 마지막으로 아내분께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애기 기저귀 한번 제대로 갈아준 적이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수익을 좀 포기하더라도 애들은 어릴 때 애들이잖아요. 그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항상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부러워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잘 행복하게 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 해볼래? 다원이 몇 살? 가시죠. 다원이 인사. 잘 다녀오세요. 네, 안녕.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천에서 영특송이라고 화한 배달 전문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박영석입니다. 화환을 배송해 주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예식장이랑 장례식장, 행사, 개업집 이런 곳에 배송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평일이잖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일이 많은 편인가요? 12월 달은 행사들이 많은 달이라 아무래도 일이 조금 있어요. 대표님이 이 일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 4년 차입니다. 저희 영특송이 차려진 지는 한 8개월 정도 됐어요. 아, 그럼 직원으로 일을 하시다가 나와서 이렇게 차리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일을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이런 배송업 같은 일을 안 했었고 예술계에서 종사했습니다. 예술이면 어떤... 춤추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돌. 근데 이게 아이돌도 사실 잘 돼야지 아이돌인 거고 운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은 분명하게 성공을 했을 텐데 그렇게 안 해가지고 제가 이거 차리면서 8개월 동안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습니다. 네. 독립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호러차나 이런 거 봐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고 화한 배송이라는 게 있나? 어디 쳐도 잘 안 나오고 그리고 또 여기가 좀 노후됐어요. 엄청 한 20-30년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젊은 층으로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차리게 됐습니다. 여기 완전 아날로그거든요. 여기 일처리 방식들이나 뭐든 젊은 사람들이 버틸 수가 없는 구조예요. 여기가 텃세도 많고 젊은 사람들은 어찌됐건 초짜다 보니까 일을 좀 힘들게 주는 거죠. 막 배송이란 게 먼 데도 있을 거고 뭐 가기 싫은 데도 있을 건데 이제 그런 데들이 신입들한테 줬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못 버티죠.
힘드니까. 그러면 커버하는 지역은 어떻게 되세요? 저희는 서울 전 지역, 그리고 경기권은 성남, 안양, 군포, 삼본, 의왕 이쪽까지만. 근데 전국적으로 행사가 되게 많잖아요. 서울 지역만 해도 물량이 충분히 많나요? 네, 충분히 많아요. 그럼 하루에 들어오는 게 평일이랑 주말이 다를 것 같은데 네. 평일은 평균적으로 몇 건 정도 들어오나요? 하루에 한 250건 정도. 지금은 이제 예식 시즌이니까 주말에는 토일을 합쳐서 하면 한 1,500건 정도. 그러면 성수기 시즌이 어떻게 돼요? 비수기가 한 3개월, 성수기가 9개월이라 보시면 돼요. 주말에 예식이 없으니까 네네. 확실히 줄긴 하죠. 아, 그럼 평일 물량은 똑같고 거의 비슷하고.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대기실 가고 있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기사분은 몇 분 정도 있으세요? 40명 조금 안 되게 있어요. 근데 대표님 오늘 일 많을 것 같다더니 왜 대기자가 이렇게 많아요? 대기자요? 초반에 일 없다고 하면 한 번에 몰리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런 화환 배송은 예약건이 많은 편인가요? 화는 예약건이 별로 없어요. 직석으로 거의. 화환을 보내시는 분들도 예약을 거시는 게 아니에요? 예약건이 아니에요. 그날 얼마나 들어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럼 이렇게 화환을 전달하는 건 배송 시간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배송 시간이 3시간이에요. 콜이 뜨고 네. 그 다음 3시간. 여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네, 여기는 계단으로. 여기 꿀이에요, 꿀. 아, 그래요? 네네. 안녕히 계세요. 이 일을 하면 엘리베이터는 못 타요? 못하게. 대표님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프리랜서가 되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전업으로 이 일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그런 분들도 있고, 네네. 그리고 그냥 자기 일 하면서 이제 나와서 하시는 분도 있고, 주말만 나와서 하시는 분도 있고. 일단 어떤 분은 그 애기 통학버스 운전해 주시는 분 평일에는 그거 하시고, 다양한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 이 시장에 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한테 연락을 주면 돼요. 어디서 올 루트가 없어요, 사실 여기. 그리고 요즘 막 지입사기 이런 게 또 많아서 소개비로 막 400씩 뜯고 막 이러니까 이제 다이렉트로 연락을 줘서 일을 하게 되는 게 진입을 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차만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럼 이런 일을 할 때 차량을 대여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업체를 통해서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근데 임대료가 좀 비싸고 무조건 소개비를 아마 가져갈 거예요. 일단은 차량을 사놓고 시작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대표님이 보셨을 때 창업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 거예요? 그래도 한 1,000단위 있어야 돼요. 중고차를 사야 되니까. 아니 뭐 신차를 사면 신차를 사고. 그러면 하루에 평균 기사님들이 가져가시는 돈이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정의는 할 수 있어요. 100에서 네. 200까지 일주일당. 그러면 건당 가격은 얼마예요? 건당은 9,000원부터 15,000원까지. 거리가 멀면 멀수록. 네, 멀수록 저기 책정이 돼 있어요, 다. 그리고 제가 좀 궁금했었던 게 축하환, 근조환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 막 데모하는 거 보면은 막 하이브 앞이나 막 국회 앞에 거기도 근조 많이 가죠. 그렇게도 많이 배차가 되는 편이에요? 그럼요. 요 근래 배차 많이 되더라고. 우리 기사 한 명은 뒷모습 찍혀 있어. 뉴스 그게 실려 있어. 아, 관계자가 아니라 인터뷰하자 했는데 인터뷰는 안 했대. 특이한 사건이 되게 많나 보네요. 네, 엄청 별의별 일 많아요. 주문자들도 이상한 사람들 많고, 반면에 착한 사람들도 많고. 대표님이 기억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은 자기가 주문했는데 꽃이 없다. 돈 안 주고 환불하려고. 그러니까 시켜놓고 네네. 꽃이 안 보인다. 예시장이었는데 그래서 다시 가서 봤더니 꽃이 있어. 그리고 더 웃긴 건 여기 있잖아요 하면 있어요? 하고 끊어. 아, 어차피 확인 안 나올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막 팁 주는 사람도 있어. 사장님 고생하셨어요. 커피라도 사드세요 하면서 10,000원 이렇게 주신 분도 있어. 그래서 오케이 일단 청담부터 많이 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큰일 났어 지금. 대형 사고 진짜로. 원래 3시간 내로 배달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대표님이 도와준 사람은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그 친구는 이제 한 2달 된 친구. 이제 욕심이 화를 불렀다. 이게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콜이 잘 뜨니까 네. 좀 무리해서 잡았다. 막 10몇 개씩 가져가셨어요. 네, 이 친구 방금 20개인가 실은 것 같아요. 그럼 초보자가 하기에 일의 난이도는 어때요? 엄청 쉬워요. 그렇게 쉬우니까 이제 엄청나게 잡은 거예요. 근데 그게 화를 불른 거지. 이게 도로상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가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거고 사실상 딱 적당히 잡고 가야 되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이렇게 좋은 일이에요. 강규 보면서 1km 남았습니다. 클리어. 성공.
행사장 다 화난 거 아니에요? 아, 화나진 않고 네. 약간 뭔가 느낌이 여의도잖아요. 요즘 어수선합니다. 여의도가 지금 아주 핫해요. 후끈후끈해요 지금. 집회 행사장인 거 아니에요? 가져가는 게 막 문구가 막 또 오모 걸리면 또 막 이렇게 쳐다본다고. 와, 우린 잘못 없다고 해야지. 이 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운전 실력인가요? 내가 볼 때 운전 실력과 대응 능력. 예를 들면 좀 많이 늦었는데 전화 와. 그러면은 지금 사장님 다른 데도 엄청 늦었는데 지금 사장님 거 먼저 가려고 그 말이라도. 이게 사실 말 한마디거든 사실. 이 모든 일이. 말이라도 이쁘게 하면. 아, 말이라도 이쁘게 하면 어떻게든 대처를 해주니까. 근데 막 안 받고 전화 끊어버리고. 배송을 안 늦으면 네. 전화가 안 와. 어차피. 그러니까 늦었기 때문에 전화가 오는 거라서. 욕심만 안 부리면은 그러면 전혀 전화 스트레스 안 받고 일할 수 있는. 제때 잘 처리만 해주면 사실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여서. 야, 갑시다. 1층. 애기 데리러 오신 거예요 다시? 네. 이제 애기 하원시키는 길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정말 정신없이 지나가지 않나요, 하루가? 아빠야 오늘 지금 두부배 줄 다음에 어? 네! 두부배 줄 다음에 뚜빠요에 밴드? 뚜비밴드? 아니에요. 아들이 화가 많네요. 네. 요즘 화가 많이 나 있어. 아자 두지마. 그래, 걸어. 안아주지 말래. 대표님 이렇게 지금 일도 계속 하다가 오시고 애 하원까지 시켰는데 이제 그러면 집에서 쉬시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8시까지여서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매일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님은 이 직업의 점수를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이게 별로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은 안 해도 저는 한 9점? 빠진 1점은 왜 빠졌을까요? 힘들었어. 근데 다른 일에 비해서 막 그렇게 힘든 일은 같진 않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전 자체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엄청 많죠.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아무것도 안 하면 사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뭐 당연한 거고 뭐 이미 뭐 책도 많고 뭐 다 알 텐데 그건 정말 팩트예요. 뭐라도 일단은 하고 봐야 돼요. 두려워서 이거 해서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느낌의 생각으로 하면은 안 되고 그냥 일단 부딪혀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할 수 있을 때 한참이라도 좀 젊을 때 무조건 도전해야 돼요. 도전해서 해야 됩니다. 잘 안 될지언정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충분히. 내일 놀러와. 안녕.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28살 가인중기 대표 전우중이라고 하고요. 주로 굴착기 운영하고 있거든요. 흔히 말해서 포크레인이라고도 하고 2톤급 미니 굴착기, 그리고 6톤급 궤도 굴착기, 14톤급 휠굴착기, 그리고 30톤급 궤도 굴착기 다양하게 아버지랑 둘이서 운영 중입니다. 대표님 지금 출근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출근해야죠. 보통 제가 출근할 때 현장 시작하는 거 무조건 30분 전에는 도착할 수 있도록 출발을 하거든요. 잠시만요. 조수석 좀 정리 좀 하세요. 대표님 근데 슬리퍼 신고 출근하시네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발이 부어요. 아침에 작업화가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군대 슬리퍼 아닌가요? 비브라늄으로 만들었잖아요. 대표님 뮤지티 나오셨어요? 네, 그럼요. 저는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뽐내지는 않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대표님은 그러면 네. 이 일을 어떻게 하다가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제가 대학교 문턱까지는 밟았거든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일을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식으로 좀 접근을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도 원래 하고 계시고 하는 걸 보다 보니까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나 하고 싶다 했더니 왜 그딴 생각을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전에도 아버지 따라서 몇 번 장비를 탔었거든요. 설마 얘가 진짜로 이걸 할까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얘가 군대 갔다 오면 생각이 변하겠지. 더군다나 유니티 가가지고 해경특이나 뭐 소방이나 막 이런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않을까 했는데 말년 때 아빠 나 전역하고 장비할 거야? 이랬더니 내가 어릴 때부터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고. 너 학교 다시 안 갈 거냐고. 그래서 아빠 나 돈 벌고 싶어. 돈도 돈인데 일이 너무 재밌어 보여. 알았어 일단 해봐 라고 했는데 아버지 성격이 또 보통이 아니시거든요. 되게 불같으시고 그러니까 엄하게 잘 가르쳐 주셨죠. 저는 정말 그거를 되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건설 경기가 되게 안 좋다고 하는데 대표님은 일감이 계속 있으신 편이에요? 막 그렇게 차고 넘치는 건 아니고요. 일이 들쑥날쑥해요. 작년에는 좀 일이 좀 있었어가지고 일을 했는데 올해는 좀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영업을 하러 가잖아요. 정말 하대 나옵니다. 그럼 대표님은 영업을 좀 전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건설 회사나 이런 데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주로 건설회사가 되죠. 가끔 관공서도 들어갑니다. 나의 존재를 알려야 되니까. 제가 아무리 잘하고 제가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상대가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있어 라는 존재감을 요새 좀 부각을 시키고 있죠. 왜냐면 제가 그동안은 저희 면 거기에서만 계속 틀어박혀가지고 일을 했으니까 그래도 일이 많았어요. 그러면 대표님은 원래 개인적인 공사를 많이 들어가시다가 요즘은 건설회사나 관공서 쪽 영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2년 전에 단독주택 현장 들어갔다가 물렸어요. 물렸다는 게 뭐 돈을 못 받았다는. 예. 그래서 지금 소송에 들어가고 있기는 한데 솔직히 없는 돈이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괴로웠었어가지고. 확실히 이런 일을 하면 해불되거나 이런 게 되게 많을 것 같긴 하네요. 만연합니다. 단독주택 현장은 열에 8, 9? 안 좋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건설사를 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건설사를 끼고 보통 하기는 하죠. 근데 종합건설에서 면허를 빌려줘요. 그러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나 건설 좀 알고 나 돈 좀 벌고 싶어 이런 좀 사짜 냄새 나는 분들이 너네한테 면허비 얼마 줄 테니까 면허만 빌려주고 내가 알아서 공사는 집도 할게 하는 경우가 있죠. 제가 그런 경우였고 그래도 돈 받기는 힘들더라고요. 이게 한 번 쓰러지면은 다시 일어나기가 사실 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2번 쓰러졌습니다. 아 진짜요? 이게 레파토리는 똑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결제해줄게. 다음 주 월요일 대출 나온댄다. 월요일 되면 또 수요일에 나온댄다. 수요일 되면 또 금요일에 나온댄다. 3주를 넘게 그렇게 기다려줬거든요. 이제 그때부터는 거의 말도 없어요. 아예 미리 늦는다고 하면은 대출을 미리 알아보거나 하잖아요. 주유소 밀리지, 카드값 밀리지. 이제는 사기꾼을 딱 보면은 눈알 굴리는 것만 봐도 이제는 알아챌 정도는 됐습니다. 그 현장에서 체불되신 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6,400이었나 그럴 거예요. 공사 현장에 되게 오랫동안 나가셨던 건가 보네요. 해봤자 2달입니다. 그러면 이런 체불 같은 걸 막기 위해서 계약금이라던가 이런 거를 설치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장비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전부 다 외상거래예요. 그래서 일하는 것도 일인데 돈 받는 것도 일이고 여러모로 업무량이 되게 많아요. 아 너무 소중한 놈. 저거 할부금 내느라고 진짜. 저거 직접 구매하신 거예요? 네. 가격이 어느 정도예요? 3억 6천만 원 들었습니다. 풀세트로 해서 뭐 연장가까지 다 포함해서요. 할부금 한 달에 570만 원씩 나갑니다. 72개월 해가지고요. 대표님 크레인은 뭔가 앞이 좀 다르게 생겼네요. 요새 다들 하시는 거 보면은 막 버켓이 회전되잖아요. 회전되는 거 이외에 틸팅이라고 하는 기울이는 그 기능까지 포함이 된 거거든요. 작업 범위에 음영이 없어서 그래서 되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 비싸요. 또 뒤에 안테나 달린 거 혹시 보이시나요? 성수식 레벨기인데 저거 4,500만 원, 얘 4,500만 원이거든요. 그 오퍼레이터들끼리도 저거 돈지랄이다. 너 같은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건설사들 좋은 일만 시키고 우리 차주들만 죽어나는 거 아니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미래 전략입니다 솔직히. 대표님 오늘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개인 일도 하고 있고요. 면에서 간혹가다 좀 가끔 부탁해주는 거 있어요. 하천에 채여있는 거 있는데 가서 좀 치워줘라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거는 네네. 전부 다 청구하진 않고 그동안 수익계약도 많이 받고 고마운 거 많으니까 그 정도는 맞춰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비가 한 달에 어느 정도 되죠? 허세 없이 그냥 완전히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하루에 10만 원 먹는다고 말씀드립니다.
기름통이 240리터 통인가 그래요. 보통 200리터씩 채우거든요. 요새 기름값 생각해보면 딱 30만원 나오더라고요. 그게 3일 정도 작업을 할 때도 있고 3일 반 정도 작업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 14톤급 휠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럼 지금 대표님이 하루에 그 정도의 양을 쓴다고 하셨잖아요. 보통 작업 같은 경우는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마치는 게 대부분이에요? 개인 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8시에 시작해서 5시에 마치고요. 현장들도 8시에 시작해서 5시에 마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님은 지금 이 차를 4억 6천에 샀다고 하시고 달려있는 장비와 뒤에 있는 안테나 포함해서 9천만 원이라고 하면 본체 값은 2억 7천만 원인 거예요? 그냥 요 깡통 차값만 네. 1억 7천만 원이거든요. 나머지는 유압으로 쓰는 연장들. 저희 아버지도 처음에는 욕 엄청 많이 하셨어요. 차 2대 값을 한 대에다가 태우냐고, 미쳤냐고. 지금은 이제 인정하시죠. 아, 네가 맞았다.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변해가는데 네가 먼저 선점해 나갈 수 있다면 그건 찬성이다. 네가 지금 하나씩 입증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다 라고 입장이 바뀌신 상태예요. 그럼 대표님이 갖고 계신 어태치가 몇 개 정도 되시는 거예요? 멀티그라플 하나 있고 유압솔 하나 있고 포켓 종류가 3개인가 4개 있고요. 지게발도 있고 평탄 작업만 하는 그레이딩 빔도 있고 5톤 카고차로 빠듯하게 실립니다. 다른 중장비들을 대체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장비 한 대가 2대 일을 하고 인력이 2명 3명 붙을 거를 안 붙여도 되고,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하죠.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그리고 공기도 훨씬 앞당기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럼 대표님은 한 달에 매출이 어느 정도 되세요? 작년에는 그래도 미니멀 3천만 원씩 나왔는데 지금은 한 최소 2,500, 2천만 원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더 분발해야죠. 열심히 더 영업하고 저 일 좀 많이 시켜주세요. 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할 테니까 네. 저한테 일 좀 주십시오. 어디서 소주병 하나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저거 잡는 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집게가 2톤까지 드는 애가 유리병까지 찝는 겁니다. 정밀성도 굉장히 뛰어난 장비.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거 살 것 같아요. 계속 할부 인생을. 해야죠. 더 끊고 더 벌고 더 고생하고 가족들 행복하게 하고 저만 힘들면 되죠. 가장의 무게, 아들의 무게. 대표님 근데 아까 매출 네. 말했을 때 2,000에서 2,500 정도 나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대표님의 순익은 보통 어떻게 잡혀요? 순익은 보통 보수적으로 봐서 60%. 그럼 돈 많이 못 버시는 게 절대 아닌데요. 좀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장비 사장들 하나하나 붙잡고 다 한번 물어보세요. 와, 돈 많이 버시네요? 그러면은 돈 안 된다고요. 진짜 힘듭니다. 그렇게 재미는 못 봅니다. 장비를 활용해서 내가 어떤 공사를 맡거나 네. 이러면은 좀 괜찮죠. 그래서 그 앞으로 건설 면허도 내고 효율적인 장비를 운용하면서 직접 내 프로젝트를 맡아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 면허 내는 것도 또 돈이고 하니까 열심히 해야죠. 밝은 미래. 그 레이더 보니까 라이카더라고요. 예, 맞아요. 레이더의 정확한 그게 뭐예요? 가서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여줘요. 이게 해발고도고요.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고를 수도 있고 내가 이런 식으로 도면을 생성을 할 수도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현장에서 CAD 도면을 주거든요. 그러면은 스패너라는 업체에서 그거를 3D로 전환을 해줍니다. CAD 도면을. 그래서 이 도면을 넣으면 내가 뭐 관로 작업을 할 거야, 내가 평탄 작업을 할 거야, 그런 거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즉각적으로 반영을 해줘요. 네가 어딨어? 네가 어떤 연장을 찼어? 이런 거를 바로바로 바꿔서 보여주기 때문에 즉각적인 것도 뛰어나고요. 정확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위성을 이제 19개를 잡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 이 기기예요? 네, 그리고 이 지역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사용하는 기지국 신호를 받거든요. 측량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측량 말목이 저 버켓 끝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오차 범위는 0.02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22mm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토목 작업에서 이렇게 맞는다고 하면 미친 거죠. 보면이 직접 입력돼 있다. 그러면은 할 게 없어요. 몇 센치 내려라, 올려라, 내려라, 뭐 선형 다시 잡아라, 약간 이런 작업을 한 번에 하는 거죠. 정말 효율적인 미래 건설 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새는 이거를 스마트 건설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오토도 돼요. 도면에 맞춰서 여기에 있는 버튼들 중 하나 딸깍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틸팅이 되고 회전이 됩니다. 그냥 하나의 로봇 기계가 돼버리는. 맞아요. 좀 처음에는 비싸지만 이게 약간 저는 마이너스 적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지비가 다음 사이클 넘어갈 때마다 점점 확 줄어요. 중장비들이 감가가 되게 많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중고차를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저는 무조건 신차 출고를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장비값이 만약에 내가 5년 전에 차값을 1억을 주고 뽑았다. 5년이 지나잖아요. 한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물론 그것도 사용된 컨디션에 따라서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차값이 오르면 중고차 값도 같이 오르거든요. 이게 나머지 이제 어태치먼트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전 설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사이클은 힘들지는 몰라도 지금부터 만들어 놔야 된다고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런 세팅으로 보급되어 있는 차들이 전국에 100대가 안 되거든요. 근데 전체 장비 대수는 몇 대냐? 세릴 수도 없죠. 0.1%라고 해야 될까요? 또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또 허세 부리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그만큼 선점을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대표님은 이 차를 전액 할부라고 사셨잖아요. 그러면 본인 돈이 아예 안 들어갔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네. 취등록세 빼고는요.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정주영 정신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제가 체불 때문에 연체를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할부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도가. 이 차도 제가 넣고 싶은 옵션을 몇 개 다 뺐어요. 한 2천만 원어치는 뺀 거거든요. 옵션을. 제가 화나신 것 같은데. 네.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에 대해서 화는 나지만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저만 미워지잖아요. 한도가 안 나오니까 레벨기하고 틸트 조합은 필요하다. 연장도 이거는 필수로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할부를 꼭 내주십시오 했더니 죽어도 안 된답니다. 그러면은 사장님 와주세요. 제가 일할 수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차를 갖고 일하는데 좀 부족하기도 하고요. 미래 전략이 필요합니다. 해주십시오. 전액 할부 저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내고 있고요. 하루도 연체 안 하고. 해봤어 정신. 실패를 염두하지 않는 정신.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세대는. 이런 경사진대에서 작업할 때 안 무서우세요? 이 정도는 굉장히 안전한 조건이에요. 대표님 이런 작업하시면 인형 뽑기 하는 기분이시겠어요? 인형 뽑기 더럽게 못합니다. 아버님도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장비업에서 35년 정도 했습니다. 아버님은 어떻게 하다가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생계죠, 뭐 생계.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를 못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기술을 배우는데 기계를 다루는 일이 취향이 맞아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아드님이 처음 한다고 했을 때 어떠셨어요? 반대했죠. 힘드니까. 힘들기도 하지만 일을 의뢰한 사람들에게 받는 급여만큼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돈이 앞서서 생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때 흔쾌히 하겠다고 하고 그러고서 하는 걸 봤을 때 하나하나 하는 것이 기본기를 잘 닦아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버님이랑 두 분이서 나오셨는데 그러면 오늘 하루 일당이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 석축 장비 80만 원이고요. 네. 저 80만 원이에요. 아버님이랑 확실히 작업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싱크가 잘 맞죠? 네. 그걸 맞추기까지 굉장히 오랜 그게 있었습니다. 욕 많이 먹으셨어요? 많이 먹었죠.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싸워요. 많이 싸워요. 아니면 의절을 하던가. 저희 부자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기 때문에 진짜 아버지랑 친구처럼 지내거든요. 맞담배도 핍니다. 정말로요. 작업하는 거 보면 별거 안 하는 거 같은데 뚝딱뚝딱 뭐가 되는 거 같긴 해요. 그쵸? 네. 되게 재밌죠? 네. 제가 거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엔진 소리하고 기계가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설레고 즐거운 일입니까? 사람이 힘들죠. 소주병도 솔직히 쉽거든요? 근데 너무 쉬워서 바카스병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넣어보고 한번 찝어볼게요. 눕혀놔도 찝을 수 있어요? 눕혀놓는데 사실 더 편하기는 합니다. 그럼 세워놓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안 깨지죠? 저도 신기하기는 해요. 이거 눈으로 잘 안 보여요 사실. 어떻게 하니까 되네요. 대표님 근데 이렇게 포크레인 타는 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난이도가 어느 정도예요? 그 밑에서 삽질하시는 분들한테는 아 진짜 편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집 가면은 작업복 환복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가서 누워야 돼요. 이게 계속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작업하다 보면. 그러면은 접촉 사고가 나는 충격을 한 5분에 한 번씩 받으면서 계속 그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그냥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백미러 보면서 내 작업하는 거 보면서 위에 전선 지나가면 위에 전선 지나보면서 5만 가지 걸 다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멀티플레이가 안 되면 정말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연료 넣는 거예요. 기름인 거예요? 네, 주유소 차가 따라오기가 힘든 현장에는 드럼에 받아서 연료를 공급을 해요. 아이고. 아, 넉 놓고 있는 사이에 그냥 오버돼 버렸네. 한 30분은 돌아갈 것 같아.
대표님한테 이 직업을 10점 만점이라고 하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세요? 체불만 아니면 10점 만점 주고 싶은데 체불 때문에 9점 주고 싶습니다. 그럼 대표님한테 이렇게 만족감을 주는 건 어떤 게 있으세요? 이 기계 자체가 움직이고 오퍼레이팅 된다는 게 너무 되게 설레고 그렇거든요. 또 이거를 활용해서 뭐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하니까 저는 사실 그냥 굴착기가 아니라 약간 건담이나 에반게리온 같이 땅을 파고 그냥 굴착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일들 하잖아요. 정말 그냥 이제는 모빌 수트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의 앞으로의 목표나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길게 보고 가져가는 건데 가능하면 직업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갈 곳 없는 그런 불우한 환경에 처해진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인이 되고 나서 자기가 할 게 없다, 뭘 모르겠다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지만 아이들은 선택권이 없잖아요. 저는 물론 정말 사랑 많이 받으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좀 나눠주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쳐준 것처럼 저희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그냥 제 아들 가르쳐주듯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절박하고 절실하신 분들한테 좀 체계가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안전하고 체불 걱정 없고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정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좀 나은 방향으로 서로 미워하지 않고 혐오가 없는 그런 사회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도움을 주시고 네. 지속적으로 같이 일을 해주시고 계시는 아버님께 한마디를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는 좀 쉬게 해드리고 싶다. 그게 제 목표죠. 저를 항상 이렇게 도와주시고 기름 뚜껑 안 달았네. 아까 다 드셨는데? 짱 갔어요? 넘쳤습니다. 아, 넘쳤어요? 빨리 쉬게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하죠. 제가 살아가는 이유기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죠. 목적이고. 진짜 짱 먹고 맞죠? 안녕하세요 기사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제주도까지 오지는 한 폭삭 속았수다 양.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금남여객 전형원입니다. 아, 금남여객이라고 하시면 뭐 버스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예. 아, 지금 출근하시는 거예요? 예. 기사님은 지금 버스를 운행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하신 거예요? 대중교통 한 8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로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그전에는 카로텔, 골프장, 리조트 다니다가 중공영제로 제주도에서 한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왔죠. 도민들이 많이 타는 버스인가요? 아니면 관광객들이 많이 타는 버스예요? 저 같은 경우는 동쪽으로 일주하는 급행버스인데 함덕, 김영, 월정, 세화, 우도, 성산, 표선, 남원까지 왕복하는 건데 관광객들이 많이 타죠. 유명한 코스라서 외국인들이 많이 타니까 아무래도 친절하게 하고 외국어도 좀 공부하고 혼자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네. 일부러 어학 공부도 하시는 거예요? 혼자 유튜브 보고 뭐 중국어 공부도 하고 요즘은 이제 또 영어 회화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제 배워가지고 어느 정도 알아들으니까 손님도 좋고 저도 서비스 더 잘 해주니까 좋고. 그러면 아까 외국인이 많다고 하셨는데 외국인 내국인 비율은 어떻게 돼요? 외국인이 한 80%? 우리 코스 같은 경우는. 그리고 거기에서 중국인은 한 90%. 중국이 거리가 가까우니까 많이 아무래도 오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물어보니까 2박 3일 코스로 상하이나 베이징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승객들이랑 소통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네, 기본 일상 회화는 되니까 많이 대화하죠. 그럼 기사님은 원래 이렇게 어학에 관심이 많으셨었어요? 아니요, 어학 쪽에는 관심이 없었고 하다 보니까 차비 얼마냐, 어디 가냐 뭐 물어보는데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기본적인 거라도 좀 공부를 해야지 서비스가 되지 해서 공부를 했죠. 측정기가 준비되었습니다. 측정기에 길게 불어주세요. 안전운행하세요. 그건 뭐예요? 도시락? 아, 그럼 점심은 도시락으로 드시는 거예요? 아, 두 끼 먹어야 되니까 한 끼는 제공해주고 한 끼는 이제 우리가 먹고. 아, 그럼 저녁밥인 거예요? 네. 담요를 엄청 많이 들고 다니시네요. 이게 기사들 고충 하루 10시간씩 앉아있으니까 엉덩이 허리가 안 좋아져서 오래 앉았으니까 여기가 이제 아파. 하루에 10시간이나 운행하시는 거예요? 네. 오일은 있고
아 근데 이런 것도 있네요. 수도권에선 보지 못했던 중국인들 알리페이를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비자 카드를 이제 여기다 대면은 결제되게. 생각해보니까 이제 동전통이 없네요. 네, 이제는 현금 없는 버스로 하게 돼가지고 알리페이나 국내용 카드, 비자 카드 외국인들 다 될 수 있게 편리하게 그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닦는 걸 매일 하시는 거예요? 매일 닦아야 돼요. 사람이 이제 타고 내리니까 먼지들이 많아서 승객들이 처음에 타면은 깨끗하면은 기분이 좋으니까. 외국에 우리도 가면은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이 버스 기사나 택시 기사 이렇게 되잖아요. 마지막하고 처음에 보는 사람이라서 첫인상도 중요하고 마무리도 잘 해야 되고. 왔는데 처음부터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은 여행하는 기간 내내 기분이 안 좋죠. 뭐든지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돼. 근데 이렇게 운행하시면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못 가잖아요. 애로사항이 화장실이죠. 우린 또 코스가 장거리라 가지고 중간에 이제 가끔씩 마트 같은데 화장실 가끔 이용하기도 하고 요령껏 이제 해야죠.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제주도에 초보자들이 운전 연습하러 많이 온다. 많이 들었었던 것 같은데 운전하기는 어때요? 혹시 어디보다는 길이 그렇게 막 복잡하진 않고 고속도로같이 속력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는 괜찮은데 도로 폭이라든지 꼬불꼬불한 거 이런 거 좀 있으니까 조심해야죠. 그런 거를 또 무시하고 하다가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제주도가 렌터카 사고율이 전국의 1위. 교통사고가 제일 많아요. 렌트카하고 택시가 제일 위험해. 우리도 렌트카 때문에 사고 난 경우도 많고 가다가 갑자기 길 찾느라고 멈추면은 우리도 멈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들이받는 거죠. 택시는 또 손님 세운다고 갑자기 옆에 세운다거나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멈칫멈칫하면서 세우면 우리는 뒤에서 또 들이받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럼 기사님도 그렇게 사고 나신 적 있어요? 났었어요. 어떻게 예측을 못하니까 무서워. 앞에 렌트카나 택시가 가면은 일단 주의해야 돼. 진짜. 아, 行李放在后备箱。好好，没事这样，没事这样。2两个人。OK，Thank you。4个人。一个儿童，一个青少年，3个成年人。一个青少年。예. 봐봐, 중국어 하니까 이게 편하잖아. 대화가 되니까. 확실히 중국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당황할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90%가 중국 손님인데. 특히 제주도는 이제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고 거리도 가깝고 그래서 많이 오죠.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Jeju Island. This is Jeju Express Bus 101. I'll drive you to your destination safely. Please don't forget to fasten your seatbelt. Have a nice day. Thank you. 女士们、先生们，欢迎您乘坐这种快巴，我保证安全顺顺送到目的地，为安全请系好安全带，祝大家度过愉快的一天。谢谢。안녕하십니까. 금남여객 승무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제주 금남여객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잘 모시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안전벨트를 매주십시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비행기 탔을 때처럼 하시죠? 네, 비행기를 예전에 탔다가 거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버스에 한번 해보면 되겠다. 승객들도 비행기 탄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주시고 싶으셔서 시작하신 거예요? 네, 외국인이 많으니까 어떤 분은 민간 외교관이다 그런 말도 해주고 그럴 때마다 힘도 나고 피로가 다 가시고. 아까 보니까 타시는 승객분들한테 다 인사도 하시더라고요. 아유, 그 기본이죠. 그분들도 들뜬 마음으로 여행을 왔잖아요. 그러면 웃으면서 반겨줘야지 상대방도 기분 좋고. 제주도 다시 오시는 중국인 분들은 기사님을 다 기억해가지고 아는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 많아요. 공항에서 보고 나를 알아봐. SNS에서 봤다고. 기사님 샤오홍수에서 봤어요? 그러면서. 샤오홍수가 뭐예요? 중국 SNS. 기사님이 중국 SNS도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친구가 한 7,200명. 한국보다 중국에서 더 유명한 인플루언서셨네요. 그럼 기사님은 그 샤오홍수에 어떤 걸 올리시는 거예요? 승객들 이렇게 탈 때 인사하는 거, 안내 방송하는 거, 노래 불러주는 거.
아, 노래도 부르세요? 네, 승객들을 위해서 뭘 더 재밌게 해주지? 제주도에 왔는데 추억에 남게 뭘 해줄 수 있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씩 하게 된 거죠. 그럼 샤오홍수라는 거기에서 또 소통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하루에도 뭐 수십 건씩 수백 건씩 뭐 댓글을 다니까 답글을 또 다 달아주고. 주로 어떤 댓글이 달려요? 날씨가 어떠냐, 맛있는 음식 추천해 주세요, 우도 가는데 몇 번 버스 타나요, 막차는 몇 시예요, 뭐 이런 거. 제주도 전도사시네요, 네, 확실히. 제주 홍보대사. 근데 여기는 신호등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렇죠. 뭐 시내만 좀 있고 외곽지는 별로 없죠. 이런 데서 방심하다가 사고가 많이 난답니다. 신호등이 없으니까. 성사랑 입구입니다. 아, 땡큐. 아, 시시. 아, 굿데이. Have a nice day. 아, 짜이째. 다 내리셨네요. 다 내려버렸나? 네. 공항에서 성산 코스는 손님이 좀 많고 성산에서 남원 이쪽은 좀 손님이 없는 코스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없을 때 조용하니까 노래 연습도 하고. 플레이리스트가 있으신 거예요? 네. 오 솔레미오, 라돈나의 모빌레, 축배의 노래, 베사메 모초, 카루소, 넬라 판타지아, 천밀밀, 펑요, 윌리엄 다이비아 워더신, 대장금 주제곡. 혼자 이제 연습을 하죠. 버스에서 손님 없을 때는. 한번 불러주실 수 있나요? 하나 해볼까요? Que bella cosa una giornata sole, n'aria serena dopo una tempesta, per l'aria fresca pare già una festa. Che bella cosa una giornata e sole, mare tu sole, che bello in è, oh sole mio, stai in fronte a te, oh sole mio, stai in fronte a te, stai in fronte a te. 네, 브라보! 이것도 혼자 연습하신 거예요? 네, 유튜브로 그냥 혼자 독학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승객들 많이 없을 때, 앞자리만 있을 때는 거의 매일 불러주죠. 그러면은 다들 좋아해요. 중국 손님이 타면은 중국 노래 불러주고, 뭐 한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 타면은 이태리 성악으로 불러주고, 남미 사람 타면은 남미 노래 불러주고. 예전에도 멕시코하고 콜롬비아 여성 2명이 탔는데 어떻게 여기 제주도에 왔냐 물어보니까 제주대학교 교환 학생이라 그러더라고. 내가 그쪽 노래를 하나 안다, 뱃삼의 무초를 불러주겠다, 그래서 불러줬죠. 그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기사님이 우리 노래를 다 불러주고 하니까 놀라더라고. 분명 녹화하시는 승객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녹화를 많이 해요. SNS들을 다 하기 때문에 전 세계로 이제 다 뻗어나가는 거죠. 제주도 버스 기사가 이런 노래 불러줬다, 제주 홍보도 되고. 진짜 제주 관광공사에서 기사님을 이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서 표창장 받았어요. 제주관광공사에서는 이제 버스 운전하면서 안내방송도 하고 친절하게 한 거를 홍보 영상을 찍어서 중국으로 내보냈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또 제주 홍보 영상을 찍는데 기사님이 출연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와서 이제 찍었죠. 나는 뭐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승객들을 위해서 좀 추억에 남고 재밌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노래도 해주고 3개국 안내 방송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알려져가지고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고객을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면은 나도 기쁘고 내 피로도 가시고 서로 좋은 거죠. 단순히 이동하는 걸 넘어서 하나의 컨텐츠로서 기억에 남게 해주시는 거네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무뚝뚝하게 가는 것보다는 뭔가 기억에 남는 이런 거를 해주면 그분이 제주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대중교통도 많이 이용해주고 그러면 그 환경에도 좋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저의 최종 목적은 이제 아침마당이나 세바시에 한번 가서 현장 경험을 얘기해주는 거. 나는 이제 이렇게 친절하게 했더니 이런 좋은 나비 효과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친절하게
해주면 좋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항상 인사를 해주시면서 노래를 불러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나 기사님한테 돌아오는 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뭐 없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계속 해주시는 이유가 어떤 게 있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죠. 일하는 데 있어서 화내면서 일하면은 자기만 손해죠. 세상을 바꾸는 것은 남이 바뀌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친절하게 한다고 했는데 왜 시비를 걸고 왜 화를 내냐.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같이 성질내고 같이 삿대질하고 같이 화내면은 더 화를 북돋듯이 더 화가 나는 거고, 딱 불을 끄듯이 매너 있게 친절하게 해주면은 상대방도 더 이상 안 하더라고. 인사를 먼저 하고 웃으면서 하면은 상대방이 화 내려고 하다가도 못 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은다고 기사가 저렇게 웃고 상냥하게 하고 인사하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화를 못 내더라고. 네, 드세요. 땡큐. 아, 땡큐. 렌트카라니까. 사고 났다 이렇게 보면 다 렌트카라. Ladies and gentlemen, this bus will arrive at Jeju International Airport soon. I hope you enjoy your stay in Jeju. Before you get off the bus, please check personal belongings again. Our bus crew are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again. We will always do our best. Thank you. See you again. 旅行马先生按照快发机场到机场过节机场了，希望你们都过了一次愉快的旅游。请上车时先带好值得随身物品。我们中原期待再次与你相聚在济州岛，我们会竭诚为您服务，一路平安，再见。 승객 여러분, 잠시 후에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2025년 울산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저희 승무원들은 다음 기회에 좀 더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뵐 수 있기를 희망하며 늘 정성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사님의 이 직업을 10점 만점이라고 생각하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세요? 한 8점? 빠진 2점은 왜 빠졌을까요? 불규칙한 회차 간격으로 인해서 불규칙한 생활, 이것도 이제 다 적응되고 하기 나름이니까. 그러면 앞으로 기사님의 목표는 어떤 게 있으세요? 이런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친절 소통 강사로 이제 진출해서 좀 더 세상을 좋게 바꾸는 쪽으로 노하우도 알려주고 친절 소통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최종 목표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주도를 찾아주실 승객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주는 물, 공기, 자연 풍경 이런 게 너무 좋으니까 즐거운 시간 되시고, 저희 버스를 타시면은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VVIP로 잘 모시겠습니다. 혼자 없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하오르모터스 대표 홍동혁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동차 간단한 정비부터 시작해서 사고가 났을 때 외장 수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차량 정비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거네요? 네. 이렇게 출근해서 어떤 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예약제다 보니까 예약 확인하고 팀장님들하고 간단하게 미팅하고 이제 업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바쁘겠군요. 보통 예약건이 많은 편인가요? 정말 이제 감사한 일인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일일을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많이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몇 대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간단한 메인터넌스 위주로 예약이 많이 잡힐 경우에는 하루에 한 3, 40대 정도, 중작업으로 잡힐 때는 하루에 한 3, 4대 정도, 그 정도밖에 소화를 하지 못합니다. 일단 오늘은 지방에서 차량 픽업이 있어가지고 콜택시를 불러놔가지고 이동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직접 가서 픽업을 해서 시운전하면서 테스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운전 때문에 다른 지방에 가거나 이런 일도 많으신 편이에요? 잦죠. 그럼 시운전을 하시는 이유, 진단을 하기 위해서 타시는 건가요? 그렇죠. 고객이 그 원하는 구간에서 그 문제점이 재현이 되어야지만 알 수가 있고, 진단기나 뭐 유관 점검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죠. 일단 빠르게 지금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출퇴근 시간이 걸려버리면. 네네. 대표님 아까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신다고 하셨는데
타고 이동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탁송으로 전해주는 기사님을 불러서 이제 저희 차를 거기에다 갖다 놓고 고객님차 픽업하고 다시 갖다 드리고 저희 차를 타고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차가 없는 상태에서는 불편하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거는 무상으로 대차를 해드리니까 이렇게 멀리서 감사하게 또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편하게끔 그렇죠. 가져가신 차가 이 차량인 거예요? 예. 이 차는 어떤 것 때문에 의뢰를 하신 거예요? 서비스 센터에 이제 장시간 동안 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돈이 좀 많이 드셨대요. 1차적 우선적인 순위부터 교체 작업을 시작해서 이제 했는데 서비스 센터에서 좀 불편해하고 고객님도 좀 많이 답답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서비스 센터에서 지금 잡지 못해가지고 지금 대표님한테 의뢰가 왔다였잖아요. 그런 경우도 되게 많나요? 잡지 못했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해결이 안 되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누구든 다 고칠 수는 있는데 고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중요한데 센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스탠다드한 과정을 거쳐야 되다 보니까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을 무작정 들일 수는 없잖아요. 차값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야. 네. 근데 수리비가 3천만 원이 나와서 수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차 수리는 할 수는 있지만 3년이 걸려서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왕이면 좀 더 빠르게 그럴 때 적절하게 애프터마켓이라든지 또는 중고라든지 적절한 대체 부품을 사용해서 또 수리를 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대표님을 찾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이 차량을 타고 사무실로 복귀를 하시면서 대표님께서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이 차량의 좀 컨디션이나 상태, 증상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단하실 때 느끼시는 게 소리인가요? 우리가 오감이라 그러죠. 소리, 그 다음에 내가 느끼는 진동, 그리고 냄새. 왜냐면 자동차라는 게 수만 가지의 부품이 복합적으로 이제 연동되어서 작동이 되다 보니까 어느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전체적인 컨디션을 봐야겠죠. 대표님은 근데 이 일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어릴 때는 원래 아버님이 이 일을 하셔서 중학교 때는 방학 때마다 아버지 정비소 가서 자동차 부품 갖고 놀았고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는 군대 갔다 와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진로도 그쪽으로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특히나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걸 많이 느꼈죠. 학교에 뭐 학부형 이래갖고 아버지 오고 이러면 손이 새까맣고 이래갖고 좀 부끄러웠거든 사실.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지금하고 과거의 정비소의 사람들에 대한 인식도 차이도 굉장히 컸더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사회적인 인식이 뭐냐면 뭐 공부하기 싫고 할 거 없으면 기술이나 배워서 밥이나 먹고 살아라. 기술 있으면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그런 식이고 우리나라 영화를 보면 교도소에서 어떤 싸움이 일어나거나 그런 모습을 그릴 때 꼭 교도소에 꼭 정비반 이런 게 있어. 그런 거 놓으면서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뭐냐면 범죄자들이 하는 직업행위, 사기꾼. 그래서 싫었어요 왠지. 그러다가 군대를 전역하면서 뭐 먹고 살지? 무슨 일을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게 막 방황을 할 때 책을 봤나 어디서 이제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평생 네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을 해라. 그걸 생각했을 때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무조건 돈을 많이 벌고 남들에게 좀 멋있어 보이고 화려하고 이런 위주로 제 직업을 생각을 했던 게 호텔리어. 딱 까만 수트 입고 호텔에서 쫙 멋있게 쫙 해가지고 막. 근데 제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 일단 용돈도 벌어야 되고 아버지 밑에서 잠깐 도와준다는 명분하에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근데 하면 할수록 이게 재밌는 거야. 그리고 제가 또 승부욕이 강한데 남들은 너무 쉽게 간단하게 톡톡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같은 일이 반복이 아니니까 매일매일 숙제가 던져지는 느낌이었어요. 똑같은 케이스 고장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차들이 계속 나오고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번 해볼만 하겠다. 아직 나는 젊고 어리니까 그런 승부욕도 약간 내가 자극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각 브랜드마다 플랫폼이 다르잖아요, 자동차들이. 그거에 있어서 항상 공부가 엄청 많이 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일 처음 제가 수입차를 시작했을 때는 벤츠 S클래스 BMW 7 시리즈 그 모델밖에 안 받았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솔직하게 지금은 돈을 쫓지 않지만 그때는 이왕 할 거 돈이 있는 분들께 돈을 벌자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차종을 할 만큼 자신이 없었어요. 내 기술이 그만큼 되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이왕 시작한다라고 하면 최고의 차로 내가 한번 해보자. 같은 차종이 오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기술이 약하기 때문에 경험을 많이 못 해봤잖아요. 근데 같은 차종들을 계속 하다 보면
잘 고장나는 것도 잘 알 수 있고,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은 차종들이 오면 부속을 떼서 이 차는 멀쩡하니까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고 중요한 거, 기술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었던 거는 저 같은 경우에서 사람이 투자를 했어요. 뭐냐면 저는 너무 어렸잖아요. 내가 원하는 정도의 기술에 가려고 하면 너무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저보다도 많은 급여를 주고, 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가져가면 200, 300을 주더라도 잘하는 분들을 저는 스카우트 했었어요. 그러면서 옆에 현장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또 뭐 저희 센터에 보면 뭐 렌즈로버 한남동 서비스센터장을 하신 분, 아우디 서비스센터장,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 직원분들을 계시는데, 그런 대기업에서든 기술만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차를 대하는 자세, 고객에 대한 자세, 그런 것도 사실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그런 분들의 행동, 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죠. 대표님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저희 1호점입니다. 중작업 위주로 하는 그런 작업장이죠. 특히 엔진, 미션, 좀 큰 작업들. 예를 들면 저렇게 엔진을 내려서 작업을 한다든지, 지금 이것도 엔진이 지금 작업을 하는 중인데, 이런 큰 작업들 위주로 하죠. 대표님은 취급하는 브랜드가 다양하시잖아요. 예, 넓죠. 갖고 계신 부품의 양이 어마무시하겠네요. 좀 되죠. 그래서 제가 돈을 못 봅니다. 즉각적인 대응이 돼야 되고, 1개 살 때, 100개 살 때, 1000개 살 때 금액 단가가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윤이 생기면 계속 재투자를 하죠. 또 그렇게 했을 때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뭐 어느 정도 가져는 가겠지만, 그러기보다는 고객들에게 센터 가면 100만 원이야.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면은 70만 원, 60만 원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같은 부품인데 오리지널 파츠, 예를 들어서 100원의 물건을 수입해서 100원의 소비자한테 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MBK에서 110원을 받을 거고, 딜러샵에서 120원을 받을 거고, 세금 내고 뭐하고 물류비 하면 150원, 160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중간 과정이 없잖아요. 현지에서 바로 땡겨버리게 되고, 손님들 웨이팅 시간도 줄고,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막 시작되는 시점에서 미리 저희는 준비하는 거죠, 앞서서. 물 새고 올 새고 차 엉망이야. 이렇게 엔진이 문제가 있으면 대표님이 시운전을 하실 때 소리가 다른가요? 컨디션이 틀리죠. 근데 이제 소리도 중요하지만 후각도 굉장히 중요해요. 디젤이든 휘발유든 기본적인 게 연소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최종적인 게 배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오감이 다 작동이 되는 거죠. 냄새, 소리, 진동, 바이브레이션. 그래서 정비사들이 이 달팽이관이 좀 발달돼 있어요. 뭔가 자꾸 들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일반인 분들이 이런 소리가 나거나 이런 냄새가 나거나 이런 진동이 있으면 무조건 정비소로 와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아파도 병원 안 가려 하잖아요. 검사해야 되고, 멀쩡한데도 해라고 할 것 같고, 또 무섭고, 비용도 많이 들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운행만 되면 차와 본인이 타협하는 것 같아. 괜찮을 거야. 차가 오래됐으니까 조금 소리 날 수 있지. 물어봐요. 왜 빨리 안 오셨어요? 그냥 시동도 잘 걸리고 잘 가고 하길래 그냥 뭐 괜찮은 것 같아서 계속 탔어요. 근데 갑자기 연기가 나더니 차가 시동이 안 걸리고 뻗었어요. 사실 그러한 문제들도 소소에 빨리빨리 잡으면, 예를 들어 호스만 하나 바꾸면 되는 건데, 호스를 안 바꾸고 버티다 보면 여기 물이 새서 다른 데 영향을 줘도 추가적인 고장이 난다든지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고장이 어떨 때 나냐, 고객들이 급하게 어디를 가거나, 부산에서 저 멀리 강원도 고속도로 가는 중간에 인적이 드문 그런 곳에서 퍼지거나, 아이러니하게 그런 고장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수리 비용 이외에 스케줄 다 망가지지, 또 견인 나면 견인비 들지, 여러 가지 불편함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분기별로 그냥 가까운 정비소 가셔서 점검을 받으시면서 마음 놓고 운행하실 수 있고, 또 문제가 있으면 잘 상담해서 조기에 작은 비용으로 짧은 시간 안에 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제일 잘 관리하는 방법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골 정비소를 만들어라. 일단 접근성이 용이해야 됩니다. 친하게 지내면서 주기적으로 편안하게 점검을 자주 받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차에 대한 히스토리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언제 내가 뭘 했고 언제 내가 뭘 했고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중복적인 과잉 정비를 안 하실 수도 있고, 그 히스토리를 보면 대충 언제 뭘 해야겠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잘 관리를 하시면 그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지금 2호점에 또 차들이 밀려서 빨리 내려가 봐야 돼. 오늘 아침에 예약하시긴 하실 때 그건 다 2호점으로 오는 거예요? 예, 그는 이제 2호점 예약차고 1호점 예약차는 지금 또 이렇게 보다시피 다 밀려 있어요. 완전 꽉 차 있는데. 예, 그래서 손님들이 좀 오해를 많이 해서, 저는 중작업을 할 때 우리가 신경이 좀 날카롭거든요. 비용이랑 그리고 안전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 오해가 좀 많아서 제가 우선 수박을 만들었어요. 우리 작업자들이 맨날 예민하게 막 작업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해하지 말자. 와, 큰일 났다. 저기 보이세요? 입구까지 꽉 찼네요.
제가 빨리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 됐어. 퍼펙트해. 근데 대표님이 이렇게 정비를 하실 때 여기는 진짜 차를 잘 만든다 하는 브랜드도 있어요? 정말 짜증나게 잘 만드는 회사가 있죠. 전 토요타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잔고장이 없어요. 또 일본 차만 아니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쉬워요. 차들 밀린 거 봐. 최 팀장님, 이 차량하고 저 뒤에 차량도 드라고 차량이죠. 대표님 근데 이렇게 차량도 많고 하시면 매출이 엄청날 것 같은데 매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매출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매출은 높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네. 지금 이게 저희 2월 달 건데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총 매출 얼마예요? 2억 9천. 이게 한 지점이고 이 지점만? 2호점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매출을 보면 안 돼. 매출에는 부품값이랑 저희 기술료가 포함이 된 금액이에요. 공임이익이 저희 기술료로 받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수입차 특성상 부품들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매출액은 높은데 대부분이 부품가고 실질적으로 이익으로 봤을 때는 뭐 거의 한 3억 가까이 했을 때 6천이니까 네, 20% 정도. 그러면 뭐 곱하기 3 평타로 매출은 9억 정도 되겠죠. 근데 직원들 급여 나갔고 뭐 세금 내고 뭐 이러면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제가 제 급여도 공개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사장님 돈 많이 벌겠네요. 뭐 오해를 하시는데 저 보이시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복장입니다. 이거 뭐 몇만 안 합니다. 아무래도 슈퍼카랑 이런 것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매출만 높다니까. 제 차가 아니에요 그 슈퍼카는. 고객님들 차예요. 제 1월달 거 300만 원인가요? 진짜입니다. 아 이게 맞아요? 진짜입니다. 제 통장도 오픈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별로 부자이지도 않고 돈 엄청나게 많이 벌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남는 이윤들은 실질적으로 부품 사입에 저희가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이게 지금 입고된 차량들이에요? 네네,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약하기도 힘들겠어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욕을 먹더라도 퀄리티를 지켜야 되니까 돌팔이라서 힘들어요. 대표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직업을 10점 만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11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이 일을 할 때 즐겁냐? 즐겁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고 고맙고 그 말 한마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2층에 저 고객님이 와 계신데 양발하고 뭐 또 이런 걸 또 가져오셨어요. 참 제가 돈을 받고 수리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전달을 받았을 때 뿌듯함? 이제 그게 이제 만족감이겠죠. 지금 봤을 때 테슬라도 그렇고 자율주행차가 조금씩 보편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로 인해서 바뀔 시장의 흐름도 있을까요? 앞으로의 이 정비 시장에서 전기차가 되면서 많은 정비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엔진 대신 모터가 장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변속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어지고 오일이라든지 교체를 하는 메인터넌스들도 사라지게 된다고 보고 부정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체되는 모터도 분명히 고장이 날 것이고 모터를 컨트롤해주는 모듈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적으로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누가 고치겠습니까? 그거를 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정비사가 할 겁니다. 방식이 바뀔 뿐이지 차량은 분명히 계속 어떠한 형태든 우리 옆에서 존재를 할 것이고 우리 역할이 분명히 더 극명하게 존재를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나 이러한 부분들도 제작사에서는 무조건 교체입니다. 이번에 포르쉐나 아우디나 보았을 때 간단한 사고에도 배터리나 손상이 될 경우에 대부분 전손 폐차를 하게 됩니다. 왜? 너무 비용이 고가다 보니까. 하지만 사실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리빌드 한다든지 대체 부품을 사용한다든지 그러한 기술들이 이미 지금 시작이 되어서 풀려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교육을 통해서 준비한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아직 보고 있습니다. 정비에 관심이 있는데 접근을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전기차가 대중화되고 차량의 시스템이 많이 바뀌는데 기존에 해왔던 기술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데 그러한 부분은 외부 업체에서보다는 브랜드 쪽으로 가지 않냐.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기술을 시작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냐. 그 말인즉 비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누군가는 그 차량들을 수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은 그 형태는 틀리지만 분명히 기술자는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비전은 아주 좋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처음에 말씀을 주셨을 때 이 정비를 아버님 때문에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버님께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버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아버님이 걸어왔던 길을 뒤따라서 걸어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몸으로 겪어보고 깨달았습니다. 왜 아버님이 제가 이 길을 걷지 않으셨으면
했는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민,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듦, 정신적으로 힘듦,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겪어내고 자동차 정비도 열심히 잘하면 잘 될 수 있다 증명할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